최근에 유가가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다들 중동에서 벌어진 분쟁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만약에 이게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계획된 거대한 경제 전쟁의 시작이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뉴스 헤드라인 그 너머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죠. 언론에서는 연일 미사일이 오가는 군사적 충돌 이야기만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본질은요, 바로 글로벌 금융, 그리고 전 세계 자본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려는 거대한 계획에 관한 겁니다. 이 문장 하나가 이 사태를 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건 단순한 총격전이 아니다. 글로벌 자본의 흐름을 뒤엎을 거대한 돈의 전쟁이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거대한 전쟁이 대체 어떻게 설계됐는지 그 비밀 작전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네, 이 복잡한 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딱 6가지 단계를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돈의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여파로 유가 도미노 효과와 1조 3천억 달러 시한폭탄이 어떻게 터지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 모든 판을 짠 트럼프의 전략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돈의 흐름과 새로운 게임의 법칙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건 2월 28일에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란의 아주 중요한 핵심 시설들을 타격했고 이 과정에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게 바로 이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쓰러지는 순간이었죠. 이 군사 행동은요, 곧바로 어마어마한 경제적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바닷길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20%.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석유 5통 중 1통은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 세계 경제의 대동맥 같은 곳이죠. 근데 여기가 지금 사실상 마비됐다? 이건 뭐 말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전쟁 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때문에 유가가 오르는 수준이 아니에요. 실제로 석유를 실은 배가 다니질 못하니까 물리적인 공급망 자체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당연히 유가는 즉각적으로 아주 폭발적으로 뛸 수밖에 없었죠. 유가가 오르는 게 단순히 우리 주유비 부담만 늘리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험한 잘 보이지 않는 금융위기라는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눌러버린 것과 같아요. 자, 유가가 폭등하면 물가가 오르죠. 즉, 인플레이션이 심해집니다. 그럼 이걸 잡아야 하는 미국 중앙은행, 연준은 어떨까요?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게 돼요. 결국 고금리라는 이 무거운 족쇄를 더 오랫동안 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족쇄는 특히 빚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기업들의 목을 점점 더 세게 조여오게 됩니다. 아니 근데 고금리가 위험하다는 얘기는 뭐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이 유독 더 위험하다고 하는 걸까요? 그 위험의 진원지는요, 바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린 금융시장의 한쪽 구석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숫자가 문제의 심각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무려 1조 3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거의 1,800조 원에 가까운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지금 통째로 위험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 시장이 바로 3호 신용시장이라는 곳입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돈 빌리기 어려워진 기업들이 비은행 금융기관, 그러니까 사모펀드 같은 곳에서 훨씬 더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는 시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대부분 변동금리라는 거죠. 지금처럼 고금리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대규모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 있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인 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슬슬 그림이 맞춰지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모든 경제적인 혼란들, 이게 그냥 어쩌다 보니 생긴 부작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혼란 자체가 바로 이 전략의 핵심 목표 그 자체였다는 거죠. 전략은 정말 단순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일단 중동의 석유 길목을 막아서 중국이나 유럽처럼 중동 석유에 목매고 있는 경쟁국들의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석유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이 나라들한테 자, 이제 우리 미국산 비싼 원유랑 천연가스 사가세요 하고 손을 내미는 거죠. 이건 뭐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판을 짜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벌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전 세계 에너지와 공급망의 중심을 미국으로 완전히 가져오려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체스 게임인 겁니다. 이런 거대한 지정학적 판이 움직일 때 돈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이 자본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따라가 보면 누가 이 게임에서 이기고 있고 또 누가 지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똑똑한 돈은 당연히 전쟁이 나고 물류가 막힐수록 돈을 버는 방산이나 해운 같은 섹터로 몰려들고 있고요. 반대로 유가가 오르면 직격탄을 맞는 항공, 여행, 제조업 같은 분야에서는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디테일이 하나 나옵니다.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시간에 정작 그의 가족들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돈을 버는 미국의 한 드론 제조업체의 상장을 돕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참 흥미롭죠?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딱 한 가지는 대체 뭘까요?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전쟁은 더 이상 총과 미사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돈의 흐름 그리고 에너지 공급망 자체를 무기로 싸우는 새로운 경제전쟁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제대로 잊지 못하면 그게 투자자이든 한 국가이든 결국 살아남을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이 첫 번째 전쟁터였다면 과연 다음 타겟은 어디가 될까요? 세계 경제의 또 다른 대동맥은 어디에서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막히게 될까요?